예, 안녕하세요. 토종벌 피해와 보상 요령. 이게 제일 큰 난제이죠. 토종벌 피해는 받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을 건가?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보상 방법이 있나? 이게 제일 큰 건데, 참, 저기가 양봉 농가하고의 트러블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데 동네에서 양봉을 키우고 저기 해가 들어와가지고 같은 주민이니까 들어와서 했는데 그 참 피해가 크다. 그랬는데 그거 참 이 여러 가지 문제가 크거든요. 이웃 간에서 잠깐 싸움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2, 3m 토종벌 일봉장 있는 데에서는 2, 3m 옆에 양봉을 제가 한 200통 150통에서 한 200통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삼봉장은 제 양봉장하고 떨어진 게 그 뒤에 있는데 한 100여 메다? 100여 메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큰 피해가 없어요. 서로 잘 저기 해요. 그러는데 그거 방법을 모르니까 아주 심각해요. 피해가 많고 이렇게 내가 서로가 분쟁이 심한데 한번 알아볼까요? 예. 토종벌의 피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약 피해라든가 말벌 피해라든가 집단 실종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농약 피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보상을 받아요. 근데 이걸 참 애매하고, 저도 올해 한 100여 통 양봉의 피해를 봤어요. 토종벌은 피해를 안 봤는데 양봉은 한 100여 통 피해를 봤어요. 농약 피해예요. 그거는 그림같이 저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제 저 말벌, 장수 말벌이죠. 저거는 뭐 한 두세 시간이면 한 통 그냥 어장내요. 근데 양봉 피해는 저렇게 있는데 토종벌은 피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봉은 말벌이 대들면 끝까지 나와서 대들어 싸워요. 그러니까 다 전멸해. 근데 토종벌은 안 그래. 안으로 쑥 들어가. 안 나와. 그리고 말벌이 안으로 들어가면 확 덮쳐. 그래도 워낙 장수 말벌이 여러 마리가 대들면은 심각해요. 그래서 소문을 요새 플라스틱 개량형 소문을 장착해 놓으면 문제가 해결 나요. 낮춰 놓으니까. 말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안 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예, 일단 이거는 농약 피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말벌 피해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 그리고 집단 실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좀 따르는데 일단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래서 우선 이거는 사실 전자파 이거는 제가 이거 다루는 거는 이런 피해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보상받긴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꿀벌 실종 여기서 저기를 했는데 이 요켄쿤, 영국의 요켄쿤 박사가 이끄는 이건 저기 뭐죠, 독일이네요. 예, 예. 란다우대 연구팀이 했는데 휴대폰 전자파가 벌이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또 미국 이 과학자도 역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파 피해가 있다 하는 거를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안 쓰거나 전기를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직은 여기에 해가지고 아주 막대한 피해가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어느 정도 피해는 있다 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보상받긴 힘들어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아까도 저기 했지만 이런 태양광 피해, 태양광 발전 피해, 이거는 하늘에 해가 있고 바닥에도 또 해가 하나 있죠. 왜 이게 피해가 가느냐 하면은 벌은 해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저기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다뤄볼 건데, 꿀벌은 춤을 춰요.
팔자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뺑뺑이도 돌고 뭐 몸을 그 꽁지를 흔들기도 하고 이런 그 저기래요. 그건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집하고 태양이 각도를 계산해서 어느 쪽에 꽃이 멀리 있나 가까운 데 있나 이런 것까지를 다 언어 소통을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태양광 저기 때문에 해가 둘로 보이니까 문제가 커져가 실종. 그리고 고압전선 전자파 뭉하죠. 예, 그 고압전선 저기가 35,000볼트나 이런 이 저기 같은 경우는 웅 하면서 전자파.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송신탑 이런 경우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가 있죠. 수질오염이나 뭐 이런 기타 그리고 쓰레기 폐기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오염수 여기서 단내만 나면 벌은 대들이니까 그 물을 빨아올라고 들고 그리고 또 소금을 필요로 하거든요. 전해질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오염수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으면은 그걸 빨아오는데 심각하죠 그게. 그리고 먹이사슬 파괴 그리고 방송 송출탑 있죠. 그 높은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송출탑이 있어요. 그 TV 송출탑 뭐 이런 저기 위성 탑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전자파 때문에 이건 고압 저기로다가 일반 전자파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전자파를 저기 발산하죠, 그죠? 네, 이런 거 가벼운 저기는 아직 인과관계를 확인을 못한 그런 저기죠. 확인이 되면은 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밝혀야 돼요. 아직은 내가 밝혀서 그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약 피해죠. 이거는 이제 가수원 농약 피해.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시골에서는. 근데 사과에서 세빈 이게 불법 농약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화제인데 이거는 문제가 큰데 사용했을 때에는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근데 그 근거를 잡아야 돼.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세빈을 쳤다는 거를. 근데 우리나라 법이 참 그렇게 웃기는 게 세빈을 생산을 못하게 해야 돼. 법적으로 해야 돼. 근데 판매하고 사용만 못하는 법적으로 막고 있어. 생산을 하게 해. 그러면 생산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큰 거죠. 이것도 법적으로 세빈 이거 하면 뭐 도망가야 돼요, 그냥. 보통 거기 두면 뭐 다 어장나요. 왜냐면 꽃에다 직접 뿌리는 거니까. 벌은 꽃만 보면 대들거든요. 그 적화제라는 게 뭐냐면 꽃이 있을 때 꽃을 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수분이 저기가 매개 작업을 작용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죠. 예. 그런 저기니까 아주 심각해요. 예. 그리고 뭐, 이 밤나무, 이 밤꽃 저기가 꽃이 있을 때 밤꽃이 필 무렵이 밤꽃은 지고 나면은 바로 약을 쳐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밤꽃이 조그맣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산란을 하거든. 벌레들이, 나방들이 산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밤속에 저기 하는 거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약을 쳐야 돼. 근데 조금 일찍 치면은 꽃이 있는 상태에서 치면은 벌 피해가 막심해요. 저도 이거야 오래 당한 건데 그럼 뭐 어떻게 볼 방법이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꽃이 있을 때 농약은 절대 치면 안 된다. 요거는 농장주하고도 가수원 농장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예. 그래서 꽃이 있을 땐 치지 말자 좀. 어차피 꽃이 있을 때는 뭐 칠 필요가 꽃이 지고 이 열매가 이제 막 맺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치자. 그래도 이 가수원에는 영향이 없는 거니까 그걸 서로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폭염 피해는 왜 이게 하느냐면은 토종벌은 집을 지네가 지어서 내려가요. 양봉은 이제 소초를 넣어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계량에선 소초를 쓰니까 문제가 없는데 청개다리를 안 하면은 주저앉아 버려요.
온도 이 저기에 의해서. 이게 주저앉는 사례가 뭐 7단, 8단을 이렇게 이 해놓으면은 벌은 위에는 관리를 잘 안 해요. 밑에 부분에 이 관리를 많이 하죠. 그럼 너무 높게 해놓으면은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고온으로 해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그 볼통 전체가 문제가 크죠. 왕도 유실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봉장 바닥 복사열이 없도록 잔디나 작은 풀밭 만들어주고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리고 농업용 분수, 계량형 저기 해가지고 집단 저기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분수 이렇게 나가게 좀 해놓고 그렇게 좀 해가지고 그늘도 좀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이게 4차선 같은 경우는 진동이나 노드길, 4차선 도로, 일반 국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이런 데는 차가 빨리 다니면은 그러니까 봉장을 이 주변에다 만들면 안 돼요. 로드킬을 많이 당해요. 얘네들은 그냥 저기에서 꽃만 보고 휙 날아가다가 차 부딪히죠, 많이. 우리가 차를 끌고 다녀보면 뭐 나방이나 이런 게 많이, 여름철 같은 게 많이 부딪혀 죽잖아, 그죠? 그래서 세차를 자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로등. 이 가로등이 왜 저게냐, 밤에 벌들은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화나면 나와가지고 가로등이나 이런 데 대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 이쪽으로 고속도로망을 이렇게 제가 한번 지도로 넣어봤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알아서 좀 이렇게 선정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이제 이 시골에서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데, 토종벌이 분봉난 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문제이거든요. 근데 본인 통해서 분봉이 나가는 걸 내가 현장에서 확인해서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불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받은 농가가 주인일 것이고, 그리고 토종벌 농가 근처에 빈 볼통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은 근처에 토종벌 사용 농가가 없다면 빈 통을 갖다 놓은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주장을 못 해요. 이 근처에서 사용 농가 소유다라는 게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유는 그거죠. 이 본인 소유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 근처에 외양간을 내가 이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외양간 하나 근사하게 해놨어. 내가 소를 키운다 가정하면은 근사하게 외양간 하나 만들어놨는데 내 송아지가 그 집에 들어갔어. 그 외양간에. 그럼 송아지 주인은 누굴까요? 그 외양간으로 들어갔으니까, 쥐발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외양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주인일까요? 아니면 그건 우리 소가 낳은 새끼니까 내가 주인일까요? 얘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모르고 그 송아지가 그 집에 외양간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인인 거죠. 근데 왜 이 예를 들었냐? 꿀벌도 정부에서는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이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내가 나 지금 여기 사육하는데 저기도 우리 회원 중에 여기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다가 나 있는 곳에다가 이제 내가 벌을 저기 하니까 그걸 받으려고 빈 볼통을 갖다 놨는데, 내가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는 갖다 놓고 받아서 저기 하세요 그냥 그랬는데, 우리 회원 중에 누가 하나 갖다 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볼통 뻥거도 차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주장하면 내놔야 되거든요. 예.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외양간 예를 들었듯이 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있어요.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서로 이웃 간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웃 간에 잘 타협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자꾸 아웅당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태풍이나 수해 이런 더더구나 산간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나 뭐 이런 저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수해 지역으로 그 저기가 발표가 나면은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보상은 주지요. 근데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줘요. 근데 봉장을 저기 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네, 우리 내 벌을 저기 키우고 있는 뒤에가 좀 수해에 좀 이런 산사태는데 취약할 것 같다. 그럼 사전에 그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게 좀 좋겠죠, 그죠? 예. 그런 거 참고하시라 그 얘기예요.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저기만 되면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형 토목 공사장이나 대기 오염 이게 피해 사례인데 터널 공사 이거는 뭐 발파도 하고 두두두둑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발파는 뻥뻥 하기도 하고 도로를 깨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도 도로를 깨기 위해서 따다다다닥 하면서 대형 공사 그리고 이제 그 대기 오염원 저기에는 이게 사실은 소방서에서 관장하죠. 저렇게 그 우측 하단에 보면은 저렇게 연기를 저기 하고 그러면 저건 불법이죠. 그죠? 예. 저런 저기가 나오지 말아야죠. 분진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례를 뒤에 차츰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좌측 상단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그죠? 요런 저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환경조정 조정위원회라는 저기를 치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런데 토목공사 소음, 진동, 먼지 뭐 이런 게 되면은 소음은 의사소통 방해래요. 벌은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저기가 됐고 진동은 봉건이 불안정해 산란장애가 일어나요. 먼지, 호흡장애, 먹이등 오염. 그래서 더구나 월동 실패, 봉군이 폐사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이것 때문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뒤에 공사하는 그걸 근데 피해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근거 자료를 사진으로나 이런 거를 좀 녹음을 해놓던가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시했어야 돼. 보관을 했어야 돼. 근데 그건 저기를 안 하고 봄에 벌통 뚜껑을 확 열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벌이 그냥 낙봉이 된 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도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남겨놨으면 다 보상을 받는데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사례가 있는데 사례 1을 보면은 이게 농업용 저수지 뚝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업장의 뭐 발파, 뭐 진동, 뭐 이런 저기던 피해를 봤어요. 이제 양봉 사례인데 저기를 얼마로 왔느냐? 1,700여만 원. 해서 했는데 이게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저기에서 이제 발생한 저기도 있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 상대로 5억 1,500 1만 원, 1,000원 이거 피해 배상을 요구했는데 2011년도에 그랬는데 이걸 얼마를 받았느냐? 예, 받았어요. 보상을. 전액은 못 받고 이제 1,700만 원 이제 그걸 받은 건데 사실은 억울하죠. 많은 저기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이제 검사를 하니까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뭐 이런 거, 예, 쭉 이거는 그게 원인일 수 있다. 원인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니까 이거를 보상 저기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줘요. 그러면 재판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예. 그래서 이게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 각 도에 시도에 저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1억 원이 넘어가면은 중앙으로 넘어가요. 예, 중앙에서 그거를 조정해줘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있다는 얘기예요. 시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인터넷 들어가면 조정위원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사례 2는 이건 이제 경기도 평택 여기서 도로공사 진동에 저기 한 건데 3,3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걸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을철, 겨울철 월동, 이게 깨지고 저체온증으로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저게 벌이 많이 폐사했어요. 우리 토종벌도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근처에 이런 공사장이 있으면은 그 근거를 남기세요. 그러니까 몇 메다 떨어진 데에서 그 소리를 녹음을 해 놓던가, 그걸 이제 요즘 휴대폰이 흔하니까 휴대폰을 들고서 녹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공사 현장하고 나하고 몇 메다가 떨어져 있다. 이거를 녹음을 해가면서 이거를 소리를 저기를 하면 돼요. 녹음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다 근거로 남겼다가 해야 돼. 그걸 안 남기면 힘들어요. 싸우기가. 그래서 사례에서 하면은 경부고속도로 확장 저기에 해가지고 폐사로 인해서 70만 원 배상 받았고, 사례 세화는 충남 예산군의 참숯공장 대기오염 물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숯공장 옆에 대기오염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3,500만 원 배상 해가지고 명령이 떨어져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휴대로 이렇게 녹화를 했다가 근거를 저기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기 숯공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게 분진이 안 나오게 조치를 취하고서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숯을 구워야 되거든. 지금 연기 못 나오게 해야 돼요. 다 그 조치를 취해야 돼. 근데 그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분진 때문에. 그리고 하고 사육농가, 양봉농가나 토종벌농가 분쟁이 심해요. 상당히 내가 이 양봉이 있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거. 근데 그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돼요. 근데 많이 힘들거든요. 그 밝히기가. 본인이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그거를.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 근거를 남겨야 돼 자꾸.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던 걸 녹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남기고, 그리고 대출은 타협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준 내용도 재판에 의한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나중에 딴소리 못해요. 그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뭐냐 하면 인터넷 이거 치면 나와요. 그리고 신청 서류와 서류 신청과 담당 부서는 여기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가 저기 하는 저기에서 담당하고, 1억 이하는 이제 그냥 가까운 저기 시도에서 하고, 신청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요. 단체로 그 동네가 이 많은 피해를 봤다면은 합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재정 효력은 저기 한 거는 똑같아요. 재판한 거나 조정의 효력도 저기 하고, 모든 건 다 이렇게 저기가 다 저기 하게 해줘요. 조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궁금하시면은 인터넷 들어가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거 딱 치면은 각 시도, 중앙 이것까지 다 나와요. 내가 거주하는 곳이 어딘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런 걸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거니까 각종 저기를 하는데, 대신에 철저한 자료를 남기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남기세요. 꿀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도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런 소음, 진동, 악취, 생태계 파괴, 이런 모든 이런 거는 이렇게 쉽게 저기가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벌뿐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염, 이런 거, 진동, 생태 파괴, 이런 것도 다 여기서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올해 그 22년도에 그 벌꿀 집단 폐사, 여기에 그 정부 방침을 이제 저기 했는데, 저기를 많이 했어요. 농가당 뭐 1,000만 원 한도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보면 껌값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1,000만 원이래야 한도가 그거거든요. 그죠? 예, 한도. 그 이상도 안 줄, 그러니까 내가 그 토종꿀 100동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좀 그 법규가 좀 취약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농식품부죠. 그죠? 거기에서 이런 이 법을 제정은 해 놓긴 했어요. 법을 제정해 놓기는 했는데, 아직은 법규가 취약하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좀 문제가 커요.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3대 축산물에 들어가는데 소, 돼지, 벌 이렇게 저기가 순서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소, 돼지, 뭐 닭, 염소 뭐 이거 다 하고 거기에다가 누에 양잠 밑에 벌이 있어요. 까마득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 법규가 아직도 취약하다 이거죠. 제대로 저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거죠. 그래서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 산업법이라는 게 19년도 8월에 제정됐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토종벌 관리 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예, 이제 이게 발표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멀었다 이거죠. 예.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중국만 해도 양봉 대학교까지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예. 그냥 축자사선 농민들이 싸워야 되고 농민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정책적인 지원이 좀 보다 많이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꿀벌이 저기 하고 나니까 농축산식품부에서 이런 저기를 했어요. 월동 꿀벌 저기에서 작물 꽃바지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직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벌은 많이 실종됐지만 아직 저기에는 아직 큰 피해는 없다. 아직 우리 피부에 닿는 그 정도 저기는 아니다. 그 얘기죠.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들으면은 우라통 터지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직은 우리 먹거리가 아직은 그래도 큰 피해는 안 보고 있다는 게, 예, 그게 이 적인데, 그걸로 뭐 그냥 위로 삼아야죠, 뭐. 근데 보는 시각이 이렇다 그거예요.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다 이거죠. 100년 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당장 올해 아직 이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큰 문제 없다 그 얘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라통 터지고. 그래서 농식품부 입장 발표를 알아보면은 그래서 알아보면은 이제 뭐 올해 수박 딸기 뭐 이런 거 출하량 감소했지만 꿀벌 부족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요인 때문에 딸기 출하량이 감소됐고 수박이나 뭐 이런 과일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출하량이 줄었다. 얘기는 기온이나 뭐 이런 영향이지 벌 때문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나마 수양종벌에 대한 보상만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평년엔 한 군에 한 통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올해 보상 정기는 3월 달엔 15만 원에서 30만 원, 6월 현재는 뭐 20만 원,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저기로 되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많이 살펴봐야 할 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저기가 어느 정도 그 벌이 그 경제적 그 값어치를 하고 있나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서 한번 그 알아볼 건데,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갖고서 그 부분 경제적인 그 꿀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나 하는 걸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